잠깐만요. 최근 뉴스 보다가 주식이 사상 최고치래. 경제가 나아졌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이 판단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좋아진 게 아니라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환율이 계속 오른다고 주식은 최고치라 하고 경제 화랑이라고 하는데 정작 당신의 통장 잔고가 불안한 이유, 이걸 정리하지 않고 지나가면 다음 달, 다다음 달 마트에서 장 보다가 이런 말 나옵니다. 아, 그때 뉴스에서 말하던 게 이거였구나. 그땐 이미 늦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뉴스 숫자 볼 때마다 이게 내 통장에 언제 오지? 그 기준 하나는 생깁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환율 오르면 안 좋은 거라며. 근데 주식은 왜 오르는 거지? 도대체 경제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에 댓글을 보면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주가 최고치면 경제 좋은 거 아니야?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 좋다며? 뉴스에선 다 잘 나간다는데 왜 나는 힘들지? 이 착각이 왜 이렇게 자연스러울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경제는 좋다. 주가가 떨어지면 경제는 나쁘다. 그래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 이 제목 하나만 봐도 자동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해졌나 보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들 돈 잘 번다며? 틀린 말 아닙니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은 실제로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환율 오르고 주가 오르고 대기업 실적 좋다는데 그럼 경제 좋은 거 맞잖아?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 집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외식비는 부담스럽고 전기세, 가스비는 슬금슬금 오르고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훨씬 빨리 줄어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멈칫했던 건 이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날 뉴스에서 이 두 문장이 동시에 나옵니다. 주가 상승, 경제 화랑, 서민 체감 경기 악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야, 하나는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대상이 달랐습니다. 주식시장이 좋다는 건 돈이 이미 있는 사람들 자산이 늘었다는 뜻이고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가 쓰는 생활비의 원가가 올라간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지 않습니다. 대기업 주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돈은 원하고 우리가 사는 물건의 상당수는 수입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환율 1,400원이 넘었다는 건 1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마트에서, 주유소에서, 병원에서 나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최고치, 경제 화랑. 이 지점에서 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간 차이. 주가는 빠릅니다. 오늘 뉴스 나오면 내일 바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업자가 물건을 들여오고 창고에 쌓였다가 마트로 가고 가격표가 바뀌고 우리가 체감합니다. 보통 2-3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1월에 주가 최고치, 경제 회복. 3월에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예고돼 있던 결과입니다. 숫자는 먼저 움직이고 생활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숫자 하나만 보죠.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올랐습니다. 100달러짜리 물건 기준으로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 별거 아닌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달이라는 겁니다. 커피 원두, 밀가루, 기름, 약, 전기요금 조금씩 조용히 계속 쌓입니다. 생활비 300만 원 쓰는 가정 기준으로 물가 3%만 올라도 한 달 9만 원,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 더 나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납니다. 이게 환율이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가 처음일까요? 여기서 잠깐 2008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2008년은요, 판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망하고 돈이 안 돌아가고 뉴스를 켜면 매일 대공황, 금융붕괴, 부동산 하락 같은 말이 나왔던 시기였죠. 그때는 정말로 아, 이거 큰일 났구나가 눈에 보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돈을 한꺼번에 빼기 시작했고 자본은 패닉 상태로 빠져나갔고 환율은 순식간에 튀어 올랐습니다. 그때의 환율은 원인이 아닌 사이렌이었어요. 이미 판이 무너졌다는 걸 크게 울려서 알려주는 경보음 같은 숫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008년처럼 은행이 망합니까?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은 아직 멀쩡합니다. 은행도 잘 돌아가고 주식도 사상 최고치라고 나오고 정부는 경제는 관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겉으로 보면 망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나타납니다. 물가는 내려오지 않고 월급은 그대로고 대출 이자는 부담스럽고 은퇴를 생각하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은 2008년과 역할이 다릅니다. 2008년 환율이 이미 끝났다는 사이렌이었다면 지금 환율은 천천히 차오르는 수위계에 가깝습니다. 아직 물이 발목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환율이 오를 수도 있지. 그런데 수익에는 갑자기 올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계속 같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2008년의 판이 금융 시스템 붕괴였다면 지금의 판은 이겁니다. 원화의 힘은 조금씩 약해지고 달러의 힘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수입 물가는 내려오지 않고 생활비는 매달 누적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이거거든요. 2008년은 한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었어요. 위기인 줄 알고 도망갈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적입니다. 조금씩 느리게, 티 안 나게.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당합니다. 나중에 가서야 이렇게 말하죠. 몇 년 전이랑 삶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지금의 환율은 그걸 미리 찍어놓은 자국입니다. 아직 큰일은 안 벌어졌지만 이 방향이면 당신 생활은 이렇게 바뀔 거다. 그걸 숫자로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공식은 항상 같습니다. 환율 먼저, 주가 나중, 생활비는 제일 마지막. 이번이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예전엔 정부가 환율을 빨리 눌렀습니다. 지금은 그 여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판단은 이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내 생활도 괜찮을 거야. 이건 다른 사람 체온으로 내 건강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 체온으로 내 건강을 재는 순간 이미 판단은 틀립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이겁니다. 아직 체감 안 되니까 나중에 생각하지 뭐. 환율은 항상 체감되기 전에 움직입니다. 느껴졌을 땐 이미 늦습니다. 당신 통장은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앞으로 조용히 늘어날 구조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순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체감됐을 때 처음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이 상황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가 최고치, 경제 회복, 정부의 관리 이런 뉴스입니까? 아니면 이번 달 카드값, 다음 달 생활비, 1년 뒤 통장 잔고입니까?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있는 돈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를 정할 때입니다. 앞으로 뉴스 볼 때마다 이 질문 하나는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 기준만 생겨도 뉴스는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